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유시연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내 아이 영어는 내 스스로 가르쳐보겠노라 결심은 했는데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또 시작을 하고 나서도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지 모르겠고 또 중간중간 닥치게 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해본 경험 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엄마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당연했을 일인데요. 자, 엄마표 영어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엄마표 영어 특강.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요, 알파벳과 파닉스, 거기에다가 특별히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드릴 텐데요. 오늘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영어교육 전문가 김수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지난번 저희 엄마표 영어 특강 1기 때 이 알파벳과 파닉스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재밌고 독창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 알파벳과 파닉스가 놀이랑 동떨어져서 따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아이들에게는 일단 놀면서 즐거우면서 배우는 수업이 최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놀면서 또 즐거우면서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놀면서 즐거우면서 집중할 수 있는 비법. 모든 엄마들께서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수업에 앞서서 김수희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엄마표 영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알파벳과 파닉스를 배우려고 오늘 친구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그 알파벳은 꼭 처음 하는 친구들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알파벳을 한번 다 배운 다음에 책을 아직도 못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알파벳을 훑어봄으로써 자기가 오해를 했던 글자라든가 막혔던 부분이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리딩으로 가는 알파벳과 파닉스는 알파벳을 처음 경험하는 친구들, 그리고 알파벳을 끝내고 파닉스에 들어갔는데도 읽는 것이 아직은 더딘 친구들이 보면 참 유익할 프로예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주는 수업의 방식은 기존에 알려진 것도 있고 아니면 참 새롭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을 보시면서 또 경험하시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이거를 어떤 원칙으로 해서 외워가지고 그대로 하자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 속에 그 핵심을 꿰뚫고 있는 원칙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알파벳과 파닉스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하는 그 원칙을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최상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배우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출발점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보여주는 수업 방식의 이상의 것을 난 하겠다. 하나를 보고 두 가지는 하겠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수업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할 수업은 A부터 D까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4개씩 나눠서 하는, 4개나 3개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파닉스 진도를 같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해보죠. A부터요. 네, 우리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를 가르쳐줄 때도 너무 한꺼번에 많은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면 아이들이 공부의 재미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A부터 시작해서 D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어머님들 지금부터 TV 앞으로 바싹 좀 가까이 다가 앉으시고요. 오늘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알파벳 26자 중에 맨 앞에 와 있는 A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A, 대문자를 이렇게 쓰는 것부터, 적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적으면서, 발음하면서, 발음이요? 네, 음가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도 내야 되는 거군요. 3세, 2세 그때 때는 자기들이 발달 상황적으로 이렇게 손에다가 연필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듣기랑 그 흉내내기가 굉장히 유효하고 6세, 5, 6세가 되면 이제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동시적으로 해야지 맞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그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좀 우리말이랑 달라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도 A라고 그러고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이것도 A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런 문제 겪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참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대문자를 다 배우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배우고 이런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그 시간과 그 고생을 같이 소모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걸 A를 다 배우고 이쪽 A를 배우고 이쪽 A를 했고 머릿속에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항상 대소문자를 같이 배워야 돼요. 아, A부터 네. 대소문자를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많은 엄마들은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국 이름 말고 뭐 영어 이름을 따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영어 이름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는지요? 한국어 철자가 간단하면 꼭 만들 필요 없어요. 제가 영어 이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 이유가 영어 이름이 뭐 그게 특별히 예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글을 처음 이제 깨우칠 적에 가장 먼저 읽는 게 자기 이름이에요. 영어로. 네, 네. 그래서 그 글자 안에 있는 철자의 단어들을 또 가장 먼저 빨리 배워요. 그래서 그게 한 번에 보고 이렇게 디자인으로 기억하는 글자 중에서 단어 중에서 제일 유효한 게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 월드나 파닉스용 그 단어로서 좋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이제 쓰라고 권해요. 처음 배울 적에. 그러면 지금 A 시작하기 전에 자기 이름부터 쓰는 걸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시작할 적에는 그 이름표를 하나씩 만들라고 하세요. 네. 뭐 적으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럼 뭐 일부러 이거는 사거나 돈 주고 사거나 인터넷에 뽑을 필요도 없고요. 종이에다가 그냥 처음에 My name is 누구누구를 쓰는 거예요. 이거 써가지고 수업할 때 이렇게 앞에다 두시면 아이가 지금 A도 몰라도 한 몇 번 하다 보면 이걸 알게 돼요. 그게 아이들의 능력이에요. 하나의 그냥 그림으로 보고 외운 거죠. 이런 게 사이트 월드예요. 자, 사이트 월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앞에 하나씩 이름표를 드렸죠. 네, 그리고 또 네. 집에서 아이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 이름을 많이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네. 원래 누구한테나 가장 관심을 나한테 주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줄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이렇게 항상 갖다 놓고 많이 불러주고 많이 쓰게 하면서 하는 거. 그게 그렇군요.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름표가 이 앞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도 보니까는요. 여기다가 My name is 지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한번 물어볼게요. What's your name? 지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를 놓고 만들어서 적어놓고 하는 수업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선생님. A를 시작해야죠. 네, 그럼 A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A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발성이에요. 발성이요? 네. 노래도 아닌데. 다 손을 배에다 얹으세요. 손을 배에다 얹어보시죠. 자, 손을 배에다 인경이도 얹고. 앉으세요. 자, 얹으시고 강아지가 멍멍 짖을 때 배가 불룩불룩한 거 본 적 있어요? 강아지가 요만한데 동네가 쩌렁쩌렁하게 소리 지르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배에서 내서 그래요. 그러니까 손을 얹고 소리를 내보세요. 시작. louder 더 크게 해야죠. 왜 이렇게 작게 하세요? 다시 크게. 시작. 자, 집에서도 다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배가 쑥쑥 들어가게 해보세요. 시작. 무서워. 자, 다 얹고 이렇게 해보셨죠? 그 상태에서 애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애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배에서 올라가고 빽 찌르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 크게? 자, 해보세요. 더 크게. 잘했어요. Excellent. 오케이, 민경. Say 자, 이 종이를 보시면요. 여기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우리가 보통 문방구에서 파는 그 4줄 노트보다 이제 보통은 이렇게 2줄짜리를 써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연령에 따라서 이 지도를 다르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solid line, dotted line, solid line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라 그러면 못 써요. 사실상 못 써요.
근데 이제 학년이 이제 학교를 들어갔거나 혹은 7세 정도는 보고서 따라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샘플을 갖고 왔거든요. 집에서 아직 아이가 4, 5세다. 쓰는 게 서툴다 할 때는 저게는 이렇게 어머니가 연필로 미리 출력을 뽑으셔갖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아이들이 충분히 따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이 연필로 써놓은 걸 드릴 텐데요. 집에서도 이거 쓰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요. 아, 그러면 어머님께서 연필로 먼저 적어 놓으셨으면 그 위에 선을 따라서. 네, 그걸 이제 트레이스 한다고 그러죠.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따라 쓰기를 하면 되는데요. 그냥 막 쓰시지 마시고요.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쓰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쓸 적에 어떻게 하냐면요. 반드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방법은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인류가 언어를 배울 때 써왔던 방법이에요. 아주 구식이어서 아주 혁신적인 거예요. 도리어. 자, 반드시 발음 소리를 내면서 모양을 같이 익히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쓰면서 같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대문자고 하나는 소문자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똑같은 소리 내지 마시고 바꾸세요. 이쪽에 큰 거는 자, 에이. 자, 일단 써보세요. 자, 소리를 안 내면 안 돼요. 다 소리를 내야 돼. 에이. 자,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거를 대문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대문자인데 애들이 대문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개념만 주면 되기 때문에 엄마 비다, 아빠 비다 어떤 이름도 좋아요. 영어로는 그냥 big A라고도 하고 uppercase A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애기 A로 가요. 애기 A로 갈 적에는 이건 또 애기잖아요. 애기처럼 해야 돼요. 에이 써보세요. 자, 이걸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A를 쓰는 동안 내내 쓰셔야 돼요. 자, 큰 소리로 에이.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4살, 5살 정도의 아이라면 사실 어찌 보면 한글,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모르는 친구들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글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영어 라이팅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참 많이 물어보세요. 네네. 우리 애는 한글을 아직 못했는데 이거 영어 배우는 게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 네. 물론 가능해요. 물론 가능하고 아이가 어떤 한 언어를 하게 되면 그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라도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 언어의 방 자체가 커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글보다는 영어가 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도리어 영어 쓰기를 배우면서 한글을 더 빨리 배웠다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한글을 안 배웠다고 한글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 그건 아니니까 충분히 아이가 재밌어하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 알파벳을 전부 배운 것도 아니고 단어도 많이 모르는 아이들이 이렇게 쓰기를 먼저 배우는 게 바람직한 학습 방법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발달이 그 수준이 돼 있을 적에는 골고루 안 하면 언젠가는 또 이걸 채우기 위해서 또 서야 돼요. 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읽기만 많이 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애가 라이팅을 전혀 안 했을 경우는 그걸 하느라고 이게 또 지체가 돼요. 그래서 6, 7세가 넘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동시 출발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알파벳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같이 시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컬러링, 이 색깔 이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시기에는 ABCD 배우는 마당에 갑자기 무슨 색깔을 배워서 어떻게 하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알파벳이라는 기본적인 기호적인 그 도구가 갖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들이 이제 통문자로 많이 봐야 돼요. 통문자로 기본적인 단어들을 많이 알고 그리고 나서